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번갈아 등장하는 장을 보면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는 날에는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는 날에는 다시 상승장이 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더 헷갈리죠.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으니 이제 다 팔아야 하는 건지,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으니 바닥이 끝났다고 보고 바로 따라붙어야 하는 건지,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사실만 보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면 오히려 시장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방향을 알려주는 정답지가 아니라 시장의 속도가 평소보다 너무 빨라졌다는 경고에 가깝거든요.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주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유자와 현금 대기자, 손실 계좌와 수익 계좌를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삼성전자 거래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면 프로그램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의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와는 달라요. 개인 주문도 계속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계속 움직입니다. 다만 선물에서 시작된 충격이 프로그램 매매를 타고 현물 시장으로 한꺼번에 번지는 속도를 잠깐 늦추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드카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고 외국인 매도나 환율 불안, 반도체 투매 같은 원인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 이제 바닥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매도 사이드카는 주가가 싸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매도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바닥이 확인됐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장 초반 급락하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쏟아지면 호가가 순간적으로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겁이 나서 시장가로 던지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훨씬 아래에서 체결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이드카까지 나왔으니 무조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신용까지 써서 들어가면 매도가 다시 시작될 때 계좌가 더 크게 흔들립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는 순간에는 방향을 맞추려고 달려들기보다 시장이 다시 가격을 만드는 시간을 먼저 줘야 합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직후 삼성전자 주주가 가장 먼저 볼 건 주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실제로 얼마나 던지고 있는지, 코스피 200 선물 매도가 줄어드는지, 원달러 환율이 같이 튀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위험의 피가 들어오면 회사 뉴스와 상관없이 먼저 팔릴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악재가 새로 생겨서 빠지는 건지, 시장 전체에서 현금을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를 파는 건지 이걸 나눠야 합니다. 시장 전체 투매라면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줄이고 반도체 업황 기대까지 같이 무너지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과 파란불만 볼 게 아니라 누가, 왜, 얼마나 오래 팔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매도 사이드카가 나온 날 장 초반 저가를 바로 바닥으로 확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장 초반에는 신용 반대 매매와 레버리지 청산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가격이 과하게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매물이 한번 쏟아지고 끝나는 날도 있고 잠깐 진정됐다가 오후에 외국인 매도가 다시 커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저점이 한번 찍혔다는 것보다 그 저점을 다시 시험했을 때 버티는지를 봐야 해요. 한번 반등했다가 저점을 다시 깨는지, 두 번째 눌림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종가가 장중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와 끝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나온 날에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훨씬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손실 중인 보유자는 이때 제일 급해집니다. 주가가 빠르게 내려가면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하나 라는 생각과 여기서 물을 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와요. 근데 둘 다 한꺼번에 결정할
위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이 없고 삼성전자 비중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사이드카가 나온 몇 분 안에 공포 때문에 전량을 던질 이유는 없어요. 반대로 신용 비중이 높거나 삼성전자 하나가 계좌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라도 레버리지를 줄여서 다음 하락을 버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과 계좌의 안전은 따로 봐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결국 회복하더라도 내 계좌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현금 대기자는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 기회처럼 보일 겁니다.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던 분들은 이런 급락을 기다렸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첫 가격에 현금을 전부 넣으면 안 돼요. 매도 사이드카는 매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매도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신호니까요. 현금을 3번이나 4번으로 나누고 첫 매수는 계획한 비중보다 작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매도가 줄고 삼성전자가 저점을 높이고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잠깐 피는 반등보다 반도체 전체 거래대금이 살아나는 반등이 훨씬 믿을만합니다. 그럼 매수 사이드카는 반대일까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 이제 상승장이 확정됐다고 보면 될까요?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수 사이드카 역시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뜻이지 오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특히 큰 폭의 급락주에 나오는 급반등은 숏 커버링과 프로그램 매수, 저가 매수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 삼성전자가 몇 %씩 뛰면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급하게 들어온 돈은 급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 날에는 상승률보다 그 상승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기관 프로그램 매수만 강하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파는 장이라면 지수는 크게 올라도 삼성전자 상승의 질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선물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까지 같이 사고 거래대금이 늘고 SK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강해진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반도체 전체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매수 주체가 하루짜리인지 며칠을 이어갈 수 있는 자금인지입니다. 오전에 프로그램이 밀어 올린 뒤 오후에 그대로 밀리는지 아니면 눌릴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받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수익 중인 보유자는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 욕심이 커집니다. 이 정도 힘이면 더 갈 것 같은데 굳이 줄일 필요가 있나 싶죠. 물론 추세가 강하면 보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좌 비중이 너무 커졌거나 단기간에 수익이 급격히 늘었다면 일부 현금을 만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전부 팔자는 게 아니라 상승이 과하게 붙었을 때 계좌를 가볍게 만들어 두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흔들려도 다시 판단할 수 있고 눌림이 왔을 때 선택권도 생깁니다. 수익이 난 계좌에서 일부 현금을 만드는 건 상승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 것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손실 중인 보유자는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주가가 강하게 오르면 이제 본전까지 간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급반등은 손실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용과 레버리지가 과하다면 반등 때 일부를 줄여야 하고 삼성전자보다 훨씬 약한 종목을 함께 들고 있다면 약한 쪽을 정리해서 현금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본전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번 반등으로 내 계좌 구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봐야 해요. 주가가 올랐는데 신용 비중도 그대로고 현금도 하나도 없다면 계좌는 생각보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금 대기자는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 직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면 머리로는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아도 손이 먼저 나가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거래가 많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큰 금액을 한 번에 넣기 쉽습니다. 근데요,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 날 첫 급등을 놓쳤다고 기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진짜 강한 흐름이라면 장중 한 번쯤 눌려도 다시 살아나고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루짜리 반등이라면 종가로 갈수록 힘이 빠질 수 있어요. 현금 대기자는 속도를 따라갈 게 아니라 유지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사이드카 장세에서 꼭 버려야 할 생각도
생각도 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 무조건 폭락장이 시작된다는 생각,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 무조건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락 사이드카가 나온 뒤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 다음 날 다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방향을 확정하는 도장이 아니라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표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의 장중 움직임보다 이틀, 사흘 동안 수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 수급, 반도체 섹터의 확산, 그리고 종가의 위치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는데 SK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같이 강하면 반도체 전체에 돈이 들어오는 흐름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프로그램으로 튀고 주변 종목은 따라오지 못한다면 지수 방어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종가도 중요합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크게 밀려 끝난다면 추격 매수 부담이 남았다는 뜻이고,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장중 저점에서 크게 올라와 끝난다면 투매 물량을 받아낸 흔적일 수 있습니다. 장중 소리보다 종가의 흔적을 봐야 해요. 환율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무조건 악재라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흔들릴 때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튄다면 그건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환율은 계속 불안하고 외국인 현물 매수도 약하다면 상승을 조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가만 보면 강한데 돈의 환경은 아직 불안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대응은 주가, 선물, 외국인, 환율을 한 화면처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걸 장중에 언제 다 보느냐? 맞아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날은 평소보다 가격이 훨씬 빨리 움직여요. 삼성전자 호가창을 보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바뀌고 환율이 튀고 프로그램 매매가 다시 들어옵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나면 주가는 이미 몇 % 움직여 있고요. 이런 날은 정보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가 너무 늦게 연결돼서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 장세에서는 삼성전자만을 위한 실시간 대응 기준이 따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상승, 삼성전자 하락이라고 알려주는 수준으로는 부족해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을 때 지금 나오는 물량이 외국인 현물 매도인지, 프로그램 매도인지, 신용 청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을 때도 외국인이 실제로 돌아온 건지, 기관 프로그램만 잠깐 밀어올리는 건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를 나눠서 봐야 하고요. 그래야 보유자는 던질 자리와 버틸 자리를 구분하고 현금 대기자는 추격할 때와 기다릴 때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적인 주도주 안내가 아니라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사이드카처럼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장전에는 미국 반도체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흐름,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삼성전자 시초가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먼저 확인합니다. 장이 열리면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 매매,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어디에서 바뀌는지 따라갑니다. 장마감 전에는 급등과 급락이 종가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해서 다음날 대응 기준을 다시 잡습니다. 특히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알림의 목적부터 달라집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다고 공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가 매도를 피해야 하는 구간인지, 반등을 이용해 신용을 줄여야 하는 구간인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구분합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 무조건 따라붙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현물 매수가 동반되는지, 삼성전자 고점이 유지되는지, 반도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이드카라도 보유자와 현금 대기자의 행동은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림도 한 문장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좌 상황별 대응으로 나눠야 합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 먼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용과 레버리지가 없는 장기 보유자는 공포에 전량 매도하지 않고 종가 회복력을 확인합니다. 신용 비중이 큰 보유자는 첫 반등이 나올 때 계좌 위험을 줄일 가격대를 봅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급락에 전부 들어가지 않고
외국인 매도 완화와 저점 확인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같은 삼성전자 주주라도 계좌 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해요. 남의 매수 타점이 내 매수 타점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면 상승률보다 유지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익 중인 보유자는 과도하게 커진 비중을 일부 현금화할지 봅니다. 손실 중인 보유자는 급반등을 본전 기대로만 보지 않고 신용과 약한 종목을 정리할 기회로 활용합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급등을 추격하기보다 눌림 뒤 거래 대금이 다시 붙는지 확인합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좌가 똑같이 매수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가격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같이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5% 오른다는 숫자만 보면 늦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선물이 먼저 움직였는지, 환율이 안정됐는지, 외국인이 현물을 사기 시작했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로 거래 대금이 퍼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급락할 때도 악재가 생긴 건지, 시장 전체 레버리지 청산인지, 프로그램 매도가 만든 일시적인 가격 왜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좋은 주식을 가장 나쁜 가격에 팔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다시 따라붙게 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날은 5분이 짧아 보이지만 계좌에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5분 동안 공포에 던질 수도 있고 반대로 흥분해서 추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발동 직후 프로그램 호가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 그리고 30분 뒤 흐름을 나눠서 보게 됩니다. 발동 직후에는 충동 주문을 멈추고 재개 시점에는 매수와 매도가 어느 방향으로 다시 붙는지 보고 30분 뒤에는 삼성전자가 저점이나 고점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알림을 빨리 받는 것보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확인할지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주도주로 돌아오는 날에는 주변도 같이 움직여요. SK하이닉스가 버티는지, HBM과 후공정 장비주에 거래 대금이 붙는지,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삼성전자만 지수 때문에 끌려 올라가는 건지, 반도체 산업 전체가 다시 평가받는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매수 사이드카가 나와도 확산이 없다면 추격을 조심하고, 매도 사이드카가 나와도 핵심 반도체 종목들이 저점을 지킨다면 공포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에서 더 필요한 건 알림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 사이드카 직후에는 지금 저가 매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라는 경계가 먼저 나가야 하고요. 외국인 매도 속도가 줄고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을 다시 지키면 그때 투매 진정 여부를 확인할 구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매수 사이드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추격을 막고 첫 눌림에서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종가까지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아있을 때 비로소 다음날 대응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그냥 빨리 울리는 알림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마다 행동 기준도 같이 바뀌는 알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 주주들이 급등에는 흥분하지 않고 급락에는 얼어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칭 경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영상 더보기란의 공식 링크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알림센터는 무조건 사고 팔라는 신호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보유자의 비중과 현금 상태, 신용 여부에 따라 지금은 버틸 때인지 위험을 줄일 때인지 확인을 기다릴 때인지 기준을 잡는 용도로 보셔야 합니다. 사이드카 장세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주가가 빠진 사람만이 아닙니다. 급락의 공포로 던진 사람도 위험하지만 급등에 흥분해서 신용까지 다시 쓰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위아래가 모두 빠른 장에서는 방향보다 계좌 구조가 먼저예요. 삼성전자를 오래 보고 싶다면 한 번의 사이드카에 계좌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비중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도 사이드카
사이드카가 와도 버틸 현금이 있고 매수 사이드카가 와도 추격하지 않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매도 사이드카는 무조건 팔라는 신호가 아니고 매수 사이드카는 무조건 사라는 신호도 아닙니다. 둘 다 시장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경고예요. 매도 사이드카에서는 공포보다 외국인 매도와 저점 회복을 보고 매수 사이드카에서는 흥분보다 현물 수급과 종가 유지력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주가 하나만 보지 말고 선물, 프로그램, 환율, 반도체 확산까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이드카가 울리는 순간 시장은 빨라지지만 내 판단까지 빨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한번 멈춰야 해요. 매도 사이드카에서는 살아남을 비중을 만들고 매수 사이드카에서는 놓칠까봐 따라붙는 마음을 막아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의 급등과 급락으로 끝나는 기업이 아니지만 내 계좌는 하루의 잘못된 버튼으로 크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장일수록 더 빠른 매매가 아니라 더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도 바로 그 확인을 돕기 위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